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을 담당하는 함희진 교수입니다.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 가운데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내용은 주로 세포와 또 유전자 그리고 생명공학의 응용에 관해서 생명공학의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소개 및 강의 관련 소개입니다. 물론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하지 아니하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생명과학이 어떤 다른 학문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다른 학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며 또 생명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원자에서 생물까지 또 생물에서 생태계까지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생명과학의 연구 주제가 세포생물학이나 또는 생화학, 분자생물학이나 생리학, 유전학이나 생태학 그리고 분류학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셀바이오로지라고 하는 세포 생물학은 최근에 생명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셀을 소개하고 셀을 실제로 실험실에서 키우며 셀을 공격하는 인자들을 연구하고 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과 여러 가지 기전 여러 가지 이러한 정상적인 세포와 또 비정상적인 세포 즉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나 이러한 이제 생체 조직에서 분리한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여러 가지 셀라인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화학,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생화학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명과학과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포생물학은 생명과학에 있어서 중추적인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최근에 생명과학의 분야는 대부분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 또 생명복제에 관련해 가지고 세포생물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화학은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생화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화학은 생명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생물학, 몰큐러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분자생물학은 최근 유전자 검사 방법 또 이제 DNA나 RNA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과학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생명과학의 연구 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학은 이제 오줌이나 또 혈액이나 각종 체액 이런 것에 대한 온도와 그리고 각종 기전, 각종 작용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리학이 생명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전학은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가 동물에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식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되고요. 이러한 유전학이 생명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학과 분류학 이제 생명과학도 여러 가지 생명체에 대한 분류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학도 생명과학의 연구 주제고 연구 분야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학 이제 지구 생태계, 지구 환경, 지구 행성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태학이나 분류학도 생명과학의 연구 주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종류 및 특징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탄수화물과 또 지질 그리고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음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으로 들어가는 각종 영양소들이 바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런 것들이죠. 또 동물에게 들어가는 사료의 구성 성분도 대부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식물에 있는 단백질을 흡수를 하는 것이고 동물들이 식물에 있는 지질들을 흡수하는 것이고 동물들이 또는 이제 지질 같은 경우는 동물 지질을 더 큰 동물들이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물이 갖고 있는 단백질을 동물들이 흡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핵산은 DNA와 RNA가 어떻게 개념이 잡혀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세포의 구성 분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들의 종류와 특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세포의 구조는 특별히 세포 소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포의 소기관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이런 광합성과 관련된 또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의 종류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있으며 원핵세포에 해당되는 세균과 진핵세포에 해당되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도 리보솜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특별히 이제 골지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특별히 세포벽에 대한 세포막에 대한 식물세포는 이제 세포벽이고 동물세포는 세포막이 중요한데 이런 세포벽과 세포막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중요시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주에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호흡 단계에서 해당 작용과 피브로산산화, 시트르산산화와 ATP 생성 그리고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식품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왜 중요시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물세포에서의 광합성 작용, 식물세포에서의 엽록체의 역할을 통해서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식물이 생산해내고 그 식물이 생산해낸 그러한 포도당을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포도당을 동물들이 사용하고 작은 동물들이 사용한 것을 또 큰 동물들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가 획득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에너지 생산은 사실은 태양으로 나오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식물에게 제공되고 또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게 제공되고 식물에게 제공된 태양 에너지는 다시 동물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에너지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주에는 생식과 유전의 세포학적 이해를 하는데요. 생식과 유전이라는 특수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생식에 있어서 생식세포, 특별히 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세포학적 유전에 대한 세포학적 이해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수 분열과 이러한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별히 유전자가 무엇이고 유전자로 인한 이러한 유성생식의 기전 같은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가 되면 원핵생물과 원생생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그리고 원생생물을 알아봅니다. 원핵생물은 세포를 말하고요. 진핵세포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이런 세포 단위로 만들어진 생물들, 원생생물, 아주 적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원생생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원생생물을 알아보는 이유는 생명공학에서 이러한 세포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세포들을 가지고 치료하며 유전자 치료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주차에는 생명공학과 유전자, 생명공학과 법의학, 생명공학과 농작물, 생명공학과 의학, 그리고 생명공학과 약학, 그리고 생명공학과 각종 산업 분야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이제 각종 그 질병 치료에 생명공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약학 분야에서는 각종 의약품, 특별히 항생제라든지, 특별히 각종 호르몬 같은 약품들, 이러한 약품들이 어떻게 생명공학을 통해서 생명과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탄생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과 환경 분야에서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 GMO 식품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며 GMO 식품뿐만 아니라 GMO 동물, 형질 전환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의학 분야에서 유전자 검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범인을 어떻게 색출해내는지, 또 피해자가 어떻게 이 범죄자를 어떻게 색출해내는지, 그러한 근거가 이런 유전자 공학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산업 분야에서 유전자 공학이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과학에 이러한 에너지 분야와 산업 분야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생명과학의 이해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